네, 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여러분들 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텐데요. 간의 기능이 안 좋으면 간 이식을 시행하기도 하죠. 제 옆에는 오랜 기간 동안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 이식 환자분들과 소통해 오신 의료진 분들인데요. 최근에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전문 상담 간 이식편 저자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저자님들과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일단 저자님들 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서울 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전담간호사 홍정자입니다. 네, 저는 장기이식센터에서 오랫동안 전문간호사로 일하다 최근에 퇴직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 책을 같이 쓰게 된 하이선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식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관리해드리고 교육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윤지선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는 참여해주지 못하셨지만 지필에 함께 참여해주신 정재신 교수님, 그리고 감수해주신 황신 교수님, 이런 여러 의료진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이식이라는 과정 자체가 결정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네,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요. 1편은 간이식을 받기까지의 과정이고요. 2편 같은 경우는 간이식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혹시 간이식은 보통 어떤 경우에 진행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간이식은 주로 말기 간부전 환자들이거나 또 급성으로 전격성 간부전에 이른 환자들에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내과적인 치료를 해보겠지만 내과적인 치료로 그 치료에 한계가 있을 때 간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이식을 권유받은 환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놀라고 또 두렵고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간이식을 하면 최근에는 간이식의 성공률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긍정적인 그러한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간이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누구한테 간이식을 받아야 하지? 이런 고민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어떤 분들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간이식을 고려하게 되면 우선 가장 먼저 기증자를 찾아야 되는데, 기증자에 따라서 살아계신 분이 기증하는 방법과 또 내사자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에게 간이식을 받는 것을 생체 간이식이라고 하는데, 기증자는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라든가 또는 형제자매 또 친척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분들 중에 기증자가 안 계시다면은 이제 비혈형 기증이라든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그 살아계신 분이 기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뇌사자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자로부터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마친 후에 등록을 하고 기다리다가 순서가 됐을 때 이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외에 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기증자는 우선은 간의 기능이 좋은 분이 기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나이가 법적으로는 만 16세 이상부터 기증이 가능하고, 또 연세가 보통 60,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기증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좋고 또 연세에 따라서 또 맞아야 되고, 또 간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분 이식을 하게 될 때에는 기증자에게 안전할 만큼 남겨놓고 기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외에도 혹시 다른 질병이 없는지 또 다른 또 약들을 복용하고 있는 건 없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너무 유익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간이식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내가 간이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할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그럼 간 기증자분들은 수술 전까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통 생체 간이식에서 그 기증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간의 크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간의 상태인데, 제일 많이 이제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이 지방간 문제입니다. 근데 지방간 문제를 이제 많이 경감시키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기증이 어렵지 않게 하시려면은, 우선은 기증자분께서는 그 이제 적절한 식습관, 적당한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단백질, 그 외에 이제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운동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제 그 관리를 함으로써 체중 감소를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방간 외에도 기증자분들이 기증을 하기 위해서 몸 상태를 좀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으로 한약이나 보약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 또한 간에 굉장히 많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술하고 담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금하시는 것을 생체 기증자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간 기증자분들이 이제 어떤 걸 갖춰야 될지 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간을 이식 받을 분들이 준비할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간이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간이식 외과 의사 또는 소화기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고요. 이식에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식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몸의 상태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또 마취라든가 수술 후에 또 그 모든 치료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는지 여러 가지를 미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환자분들이 간이식을 준비를 하면서도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간이식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간이식 수술은 일단 전신마취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요.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수술 시간이 통상적으로 긴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이제 수술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제 기증자로부터 간을 얻어서 이제 환자분 몸에 간을 이제 새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싶지만 영상이란 한계 때문에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2편은 간이식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도 많은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전문 상담 간이식 편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